한 주간 화제의 말을 모아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세 종류의 말이 있어요. 가려운 곳을 효자손처럼 긁어주시는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MC 장원 씨 그리고 한겨레 이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지혜입니다. 네, 이지혜 기자. 네. 밥은 먹고 온 거죠? 네. 밥 먹고 다니죠?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김밥을 먹고 먹고 왔습니다. 왔어요? 아니 목소리가 작아서 배가 고프신가요? 아닙니다. 잠시. 크게 할게요. 또 바로 시정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을 계속 이제 두 분과 함께 해왔는데 오늘 준비된 말 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돼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시작 전에 혹은 시작 후에도 괜찮고. 시작 전에요? 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좀 혼란스러운데 네. 제가 요즘 전세 구하고 있거든요. 전세 가려고. 어머나 월세 탈출입니까? 월세 탈출해보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 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지금 또 이제 봄 다가오고 이러면 또 이사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많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신용도 점수 매기는 게 네. 올해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신용 등급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애청자 여러분 본인의 신용 등급 한번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참에 참겨보고 너무 네. 당혹하지 말라. 네, 나중에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멘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꿀팁을 주셨어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MC 장원님이 저에게 이 내용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민원도 제가 넣으시고. 그랬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만큼 답답하다는 걸 애들로 표현한 것이지요. 청부 기사 되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사실 저 몰랐거든요. 충분히 쓸만한 그렇죠. 내용이 아닌가 중요한 싶어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죠? 홍모씨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취재 기사 쓰다 보면 홍모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모르는 척. 네. 부동산 휴민트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 말은 이낙연 대표의 말이네요.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네. 말소리 선명하게 들리시죠?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죠.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수용을 한 네, 것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긴지 이재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다룰 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인데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낙연 대표가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는 중인데 사람들에게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면 소비를 하라고 밖으로 나가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 보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3차도 지급이 안 끝났다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어요. 네. 이게 딱 그 지난 월요일에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스탠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게 이 지사하고 계속 그 좀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니까 따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네. 그래서 메시지는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시점을 조절하자. 근데 사실상 하지 마라라는 뜻의 메시지를 전달을 이런 했죠. 표현까지. 사실 예전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뭐 이런 표현들 꽤 네. 오래전에 네. 많이 들어보던 비유인데 MC 네. 장원 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위험하죠. 예. 위험한 거군요. 위험하죠. 네, 한마디로. 그래서 뒤에 있는 분이 차주가 많이 당황할 수 있죠. 예. 네. 실제로 운전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잘 안 됩니다. 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비유로 이제 하신 건데 사실 이 비유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비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같은 당내 인사하지 않습니까? 같은 당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왼쪽 오른쪽이 정치판에서 비유로 등장을 하면 아무래도 이념 논쟁을 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비판할 때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또 과거에 정의당이 또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네네. 정의당에서 이제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비판할 때 많이 쓰던 비유였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할 때도 이 표현이 많이 쓰였었는데 그거를 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같은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다라는 게 사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이 표현이 그닥 유쾌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저희가 또 교통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방향 지시 등 조작 위반은 과태료 3만 원이라고 저희 제작진이 또 그새 네. 또 어떻게 검색을 해봤는지 과태료 네.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3만 원 큽니다. 크죠. 3만 원 커요. 네. 네. 이재 기자, 근데 지금 민주당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대표가 원래 이제 소위 말하는 세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고 굉장히 점잖게 그렇죠. 늘 이제 엄중하게 보시고 뭐 이러신 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번 말이 굉장히 재밌었던 이유가 네. 이낙연 대표가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발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입니까? 네. 네, 그 전에는 보통 이재명 지사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전에도 재난지원금이나 뭐 통신비 지급 등등 둘러싸고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그런 반발이나 뭐 이런 행동들을 소위 변방의 소음 정도로만 계속 네. 여겨왔어요. 네네. 그렇게 변방에. 취급을 해왔죠. 왜냐하면 네네. 그 재난지원금 의사결정 라인에 경기도지사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지방정부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대권가도에서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 비로소 공격을 하기에 이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명실상부 여권의 어떤 그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섰다. 원래 1위는 남을 공격 안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낙연 대표가 이제 자기 자리를 잃고 이제 1위를 뺏긴 것을 지금 명징하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부 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 앞서간다라는 조사 결과 나오니까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뭐 조바심이 낯섰을 수 있겠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네. 개그맨 출신이고 그래서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죠. 즐기고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도 많이 해보고 네, 네.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 이 비유하는 걸 조금만 더 갈고 닦으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상황과 좀 많이 100% 싱크로율이 높지 않다. 네, 그래서 조금만 좀 가다듬으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기자 네. 출신이라 사실에 대해서만 잘 하고 비유를 네. 못 하나 봐요. 아, 이 대표 저 의원실에 네. 저기 뭐 메시지 좀 남기세요. 이런 비유도 있다. 이게 더 좋아 보인다. 뭐 등등. 배터리 나갔는데 비상등 켜시면 어떡하냐. 뭐 이 정도만 했었어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능 낭비 언제든 환영이고요. 그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반박을 또 했어요.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 뭐 네. 그 이 대표하고 자기 사이에는 갈등이 없다, 갈등이나 이견은 없고 그냥 이 대표가 충고나 걱정을 해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당에서 그런 우려가 기후가 되도록 자기가 충분히 생각을 하겠다 하면서 동시에 했던 이야기가 재난기본소득은 방역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겠다. 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 조절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겠다는 입장이고 마치 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싸한 상태여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화력 세신 또 김종민 의원과도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하여튼 이번 사안을 두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렇죠.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인데 민주당 내에서 좀 부글부글 합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이번에 되게 놀랐던 게 네. 당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안에서 이견이 좀 있었어요. 한쪽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 좀 상황을 보자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자는 쪽이 있고 네네. 나머지 한쪽은 그렇게 말하면 이 지사는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걸 진행을 할 거다. 네. 강력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강경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소위 비둘기파의 의견이 채택이 돼서 그런 메시지가 간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 지방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아전인수를 해석을 해서 대통령도 우리의 역할을 인정해
인정해줬다. 지금 이렇게 이 지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약간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당히 조금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통령의 말까지 따와서 설명하니까 그쵸. 한 번 더 화가 났군요. 민주당 그쵸. 입장에서는. 대통령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뭐 계속 가겠죠, 뭐 이런 분위기가. 이대로 당분간은. 가겠죠 뭐. 네.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두 번째 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경영 대표의 말이죠. 미혼자에게 매달 연애 수당 지급. 네, 또 말소리가 나오네요. 역시 준비된 음성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첫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국민들이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온 저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연회비를 20만 원씩 매월 주니까 연애를 하게 된단 말이야. 모텔 빵값하고 밥값을 주는 거야. 하루 데이트를 하라고. 네, 국가혁명당이죠. 허경영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MC 장원 씨, 어쩌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눈만 바라봐도 예뻐지고 살도 빠지고 그런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네, 예, 네.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이분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 이제는 기대감마저 드는 네, 분입니다. 사실 좀 궁금해요. 네.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20일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또다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혼자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애 수당을 주는 연애 공영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겠다. 통일부는 왜 들어갑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수당을 1억 원 지급하고요. 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쓸 수 있게끔 2억 원. 이거 제가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땡겼습니다. 솔직히. 예. 혹하는. 예. 예, 그러면서 무이자로 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결혼 공영제도 이야기도 했고요. 무이자. 예, 그리고 이제 당장 살기가 힘드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줄어드는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예, 정부의 출산 정책이 현실성이 없고 이 출산 장려금이 상당 예산 어디에 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 낳는 사람에게 출산 보조금 1억 원씩 지급을 하겠다. 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재 기자는 어떻게 좀 혹하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사실 요새 애 안 낳고 뭐 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다기보다 자기 네. 삶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네네. 1억 뭐 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데 네, 고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네,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네. 그 유퉁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을 9번 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이분은 만약에 이 공약에 해당 사항이 돼서 만약에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받으실까? 재혼은 안 주지 않을까요? 초혼만 줄 것 같은데. 이 공약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선 나오실 때도 이 공약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비슷한, 재혼하면 반 주고 3혼하면 3분의 1 주고 4혼하면 4분의 1 주고 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군요. 네. 그때도. 예. 어. 그냥 막 지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다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좀 약간 선입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반성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허경영 대표 말 항상 어쨌든 이슈는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쑥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우리 코너 이름이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뭐 당연히 이상한 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일단 네.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말이니까. 네. 그런데 듣다 보면 이게 보다 보면 약간 이게 웃음이 피식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나쁜 네. 말이라고 하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밈이라고 하죠. 허경영 씨의 밈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뭐 과거에도 이제 이런 약간 허황된 공약들을 많이 하셔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다. 아, 맞아요. 그리고 간척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일본 영토에 500m 앞까지 접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 우리나라 지역 개편을 다시 해서 지금 가로로 돼 있는 세로로 돼 있는 걸 가로로 바꿔서 네. 네. 충남과 충북, 강원을 합쳐서 충강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경북과 전북 합쳐서 경전도, 네. 그 밑에 전경도까지 이렇게 네, 뭐 이런 공약도 하셨었고, 그것까지 했군요. 네, 굉장히 신박한 공약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분은 그냥 이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진지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우리에게는 재미를 좀 주시는 뭐 네.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잠깐 골라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마지막 말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윤상현 의원이 SNS에 남긴 말인데요.
강경화 장관 교체, 김여정 하명 해고 당했나? 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개각이 있었죠. 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2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주제넘을 망언을 했다고 경고를 한 지 43일 만에 외교부 장관이 교체됐다. 강 장관의 역량 논란이 있어서 교체한 거면 이해할 수 있지만 네. 만약 북한 김여정의 하명 해고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네. 지적이었습니다. 윤 의원이 뭐 이걸 그 강 장관 이야기로만 한 건 아니었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그 김여정의 담화 직후에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는 걸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사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네. 이거 둘 다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지금 달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군요. 네. 놀랍습니다. 사실 이걸 날짜를 셌다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연애 날짜도 아닌데. 43일 만에 외교부 네. 장관 교체. 그러면 이게 며칠 정도 텀을 둬야 이런 의혹을 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기준도 없는 아니 거고. 그것도 그렇고 사실 한국 그 정부에서 통일 외교 안보 라인에 네.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김여정의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모든 인사조처를 다 북한의 어떤 의지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히려 더 종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북한의 그 워딩에 너무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또 연결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조태웅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요? 네, 뭐 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외교부 1차관을 지낸 국민의힘의 그렇죠. 조태용 의원이 네. 김여정 하명 인사에 오경화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5년 임기 꽉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오경화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말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던 그 강 장관한테 김여정이 망언이라고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오늘 계산이 이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MC 양원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김여정 하명 해고 네. 맞습니까? 네. 글쎄요, 이제 저는 굳이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발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워딩을 받아 쓴 언론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딱 군데. 어딘지 추측이 될 법한 언론사에서 이제 받아 썼던데 네. 사실 이분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북한이 심각할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캐캐묵은 네. 또 그런 발상이지 않습니까? 결국 뭐 종북론이고 네. 과거 구태의연한 이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건가라는 좀 걱정도 들고요. 네. 이게 요새 말로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죠. 네, 이제 네. 개인의 상상을 돌리신 건데 뇌피셜 너무 세게 돌리신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본인의 추측만으로 이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논리 구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전혀 와닿지 않았고요. 예, 이 친한 누님이 이제 근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으셔가지고 네. 상심이 크셨는지 네. 이런 식의 좀 날선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네. 이분도 또 개인적으로 송사에 또 휘말려 계시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나중에 가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정권에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 혹시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남기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뭐 저기 지금 이재 기자 민주당 출입하고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뭐 쓸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혹시? 강경화 장관의 네네. 교체에 혹은 뭐 대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어떤 그 뭐 이런 글이나 이야기에는 굳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반응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기조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바이든 이제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6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장을 바꿔서 기존의 어떤 정책 기조를 쭉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의용 장관 지명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어요? 사실 강경화 장관이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에서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정의용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그 3년 동안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남북미 관계 모든 현안을 다 따라다니면서 챙겼던 네. 장본인이거든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이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찬스를 정의용에 걸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권 바뀌면서 서로 뭔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인사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이 좀 그런 내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졸리다님이 이렇게 졸리신 분 이렇게 많아요 오늘. 졸리다 아이디 쓰시는 분이 북풍으로 정치하던 그때가 생각나나 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0844번님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닌다 내지는 북한 간첩이 정권에 있다 등의 이미지를 심으려는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뭐 오늘은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인데 네. 우리는 이상하거나 나쁜 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저희 제작진이 이제 너무 이게 없다 싶으면 좋은 네. 말을 나중에 한번 가져와 보시죠, MC 장원 씨가. 아, 어떻습니까? 예. 오늘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은 말 갑자기 좀 두려워지네요.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쉽지는 않을 건데 세상이 네, 제가- 척박해서 네, 네. 제가 좀 노력을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기자도 네, 굳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국회가 워낙 오염된 말들의 천지여가지고 오염된 말.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